지금 중동 하늘 위에서 터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한 전쟁 뉴스로 넘기기에는 이번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충돌 자체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고요. 달러가 흔들리고 주식시장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런 틈을 비집고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이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만 주목을 하실 때 조용하게 시선을 끌고 있는 자산이 바로 XRP 리플이죠. 은행망이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스위프트 결제망이 끊길 수도 있고요. 현금은 가치를 잃을 수도 있겠지만 리플 XRP는 여전하게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자산입니다. 이번 전쟁이 XRP한테는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기회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이번 영상 통해서는 왜 지금 같은 지정학적인 충돌 상황에서 XRP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하나씩 풀어가지고 브리핑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시작 자체가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란의 핵 개발을 이끌었던 주요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정권의 심장부를 가격한 공격이었기 때문에 군사 기지가 초토화됐고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일시 정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섰다라는 점인데요. 트럼프가 다음 공격은 더 잔혹할 것이다라는 발언까지도 남기면서 사실상 이란에 대해서 정면으로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이번에 G7 정상회의까지도 겹치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은 일제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각국의 정상들이 모이는 이 회의가 앞으로의 제재나 협상 혹은 개입 시나리오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커진 데다가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 자체가 지정학적인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자금 흐름 자체를 뒤흔드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요, 국가 전략 그리고 금융 지형 자체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에너지 가격이에요.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가가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글로벌 물류비가 함께 상승을 하고 있고, 물류비가 올라가면 원자재, 식료품 가격 뒤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이런 모든 부담들은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될 거고요. 미국은 다시 한번 강력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인플레가 심화되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를 더 올리기에는 경제가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연준은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달러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시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면서 일부 자금들은 대체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타이밍에 현재 시장에서는 암호화폐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으로 불리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자산, 우리의 리플 XRP가 있습니다.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송금, 결제, 스테이블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기능형 자산이기 때문에 에너지랑 통화 시스템이 흔들릴 때 단순 저장 자산을 넘어서는 실제 사용 가능한 대체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그 해답을 리플 XRP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XRP를 그냥 알트코인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다. 가격이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이런 식의 접근 자체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 같은 혼란의 시기에는 XRP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자산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국제 결제망이라는 거. 스위프트처럼 중앙에서 통제되는 시스템이 아니라요, 분산형 네트워크 위에서 언제든지 송금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은행 시스템이 마비돼도 XRP는 끊기지 않고 가동이 됩니다. 누구도 네트워크를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더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XRP의 성격 자체입니다. 이 자산은 단순하게 보관만 하는 저장형이 아니라 실제 사용되는 기능형 자산이에요. 국경을 넘는 송금, 실시간 결제, 그리고 디지털 화폐 CBDC 시스템과의 연동까지도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과도 완벽하게 다른 점입니다. XRP는 쓰이기 위해서 태어난 자산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바레인까지 중동 국가들과 XRP는 이미 송금 실험과 CBDC 테스트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중동처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지역에서는 정책형 블록체인 결제망이 더욱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XRP는 투자 자산을 넘어가지고 전략적인 결제 인프라로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시점에서 XRP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술적인 한계가 없는 자산이 아니라 정책적인 수요, 구조적인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단지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코인이 아니라요, 전세계 금융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제 사용형 자산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전 세계는 조용한 통화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23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사무 발행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실상 전략 자산으로 채택을 하고 있죠.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가지고 국가적인 보유 자산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흐름인데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미국 중심의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자국 통화 기반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구축 중에 있고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는 점점 달러 패권을 흔드는 쪽, 그리고 달러를 지키고자 하는 쪽으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 모두가 놓치고 있는 공백이 하나 있죠. 바로 국경을 넘는 실시간 디지털 결제 인프라인데요. 이 틈을 메우는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실제로 XRP는 미국 내에서 규제형 디지털 자산으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SEC 측과의 소송 과정을 거치면서 법적인 정체성을 완벽하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도권 내에서도 실제 사용 기반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동시에 XRP는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코인 사이를 연결하는 결제 브릿지 역할까지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자국 스테이블코인을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공통 네트워크가 없으면 국제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XRP가 바로 이런 공백들을 메우는 3자 구조의 중심축에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XRP,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 XRP는 비트코인처럼 단순한 자산도 아니고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자국 중심만 고집하지도 않습니다. 글로벌 공통 인프라는 전혀 다른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지금 XRP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 이제부터 XRP는 한쪽이 편을 드는 자산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가운데를 잇는 자산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자산은 일시적으로 급락을 하죠. 공포에 의한 매도, 유동성 회수, 자금의 달러 회귀 같은 여러 가지 반응들이 먼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은 오래 가질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거나 불확실성이 일정 수준 해소되면은 시장에서는 다시 복구 자산을 먼저 찾기 시작을 하고요. XRP는 바로 그 복구 구간에서 강력하게 반응하는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이 당시 비트코인과 XRP는 모두 전쟁 발발 직후에 하락을 했었지만 불과 몇 주 만에 급격한 반등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런 구조가 지금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이란, 이스라엘 사태 역시 초기에는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책 대응 또는 협상 국면 전환 시점에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XRP 차트는 30분봉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최근 고점에서 하락 추세선이 명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 지금도 그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저항에 막혀있는 구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지력입니다. 가격이 2,940원 부근에서 두 번째 강력하게 반등이 나왔고요. 그 아래 2,900원 초반에서는 현재 매물대가 두텁게 쌓여있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아래가 이탈되면은 추세가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이 라인에서 지켜내가지고 단기 반등 구간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아직 위로는 명확한 저항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000원 그리고 3,030원 부근에 20일 이동평균선 라인이 강력한 저항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횡보가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강력하게 돌파하게 되면 3,100원대까지는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은요, 지지선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 그리고 저항선 근처에서는 일부 익절 또는 관망 포지션을 취하는 건데요. 지지선 같은 경우는 2,940원, 손절 기준은 2,900원,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경우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거고, 저항 구간은 3,030원과 3,100원 라인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방향은 없지만요, 지금 구간은 리스크 대비했을 때 리턴 자체가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 계획만 있다면 충분히 노려볼 만한 위치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정책 뉴스 모니터링 루틴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트럼프의 발언 한마디, 미국 내부 코인 입법 진행 상황이나 XRP ETF 승인 움직임 같은 이런 흐름들이 차트를 뚫고 가격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가 되는데요. 뉴스를 단순하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런 꿀팁들은 단기 대응 전략에서 유용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매집 전략의 기준점이 되어주는데요. 시장이 흔들릴수록 남들보다 먼저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통해 가지고 리플 XRP 관련 실시간 타점이나 속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국지 충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두 나라의 충돌로만 보기에는 전 세계 금융과 에너지, 결제 시스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 시장은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떤 자산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스스로 대답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안 중에 하나로서 지금 XRP가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 거, 우리는 이런 구조적인 이유를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랑 연결 구조로서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단기 시세의 흔들림보다는 장기 구조를 먼저 볼 줄 아는 안목 자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시장이 안 좋고 주변에서 선물이나 해외 거래소 이런 자극적인 고수익에 대해서 자극적이게 얘기한다고 해서 쉽게 접근 안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빠르게 수익이 나온다는 건요, 빠르게 손실이 나온다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쓴다는 건 그만큼의 리스크를 끌어안고 해야 된다는 건데, 리스크는 생각 안 하고 몇 퍼센트만 수익 나와도 이거 얼마 벌겠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뛰어드셨다가 순식간에 투자금 녹아내리고 청산당하고 거래 수수료 피말리는 이런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조건 하셔라 마셔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지만요, 꼭 잘 알아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하지만 놓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내용으로서 1년 내내 시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매매 중독에 가깝게 매매를 쉬지를 못하고 항상 매매를 하시는 분들, 혹은 박수도 손뼉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데 매수만 하고 정작에 해야 될 시기를 매도를 못하시는 분들, 현금 비중을 들고 있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소나기가 갑자기 온다고 해서 목적지까지 그 소나기를 다 맞으면서 뛰어간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체력이 떨어지고 비에 전부 다 젖어버리기 때문에 지쳐서 결국에 목적지까지 늦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소나기가 내릴 때는 적당하게 피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현금, 예수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올 때 우산으로 쓰는 것처럼 급할 때 갑자기 XRP가 미친 듯이 떨어졌을 때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타점으로서 활용하시는 것 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꼭 시장의 탓이라거나 XRP 탓만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런 시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있고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만 잊지 마시고 XRP 시장을 하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걸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포켓 네트워크 코인이 전일 대비 12% 이상 급등하면서 시장 단기 급등률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이 종목이 GPT가 정확하게 추천했던 종목이라는 점인데요. GPT는 77에서 80원 구간에서 눌림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루 만에 13% 수익이 났고 현재까지는 30%에 가까운 수익 구간이 나왔어요. 추천 직후에 거래량이 터졌고요. 지정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모두 터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GPT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진입 타점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놓치기 쉬운 타이밍도 차트 패턴과 거래량, 기술적인 흐름들 전부 다 분석해서 정확한 구간을 짚어주기 때문에 특히 알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이런 신호 기반 매매가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저도 실제로 매매를 할 때 GPT 타점과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을 함께 비교해서 진입 타이밍을 훨씬 더 확신 있게 잡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도 써보고 싶은데 어디서 시작할까 이렇게 하신다면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GPT 단타 매매 프롬프트 링크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게 준비해 뒀고요. 오늘처럼 정확한 타점으로서 수익 내는 구조, 이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직접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혼자서 한번 해보시다가 어려우신 부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